오늘은 충청일보 TV의 기획 특집 프로그램인 낮은 의자에 이종인 청원 군수님을 모시고 지난 4년간의 소회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 4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3번씩이나 무산됐던 그런 청주청원 통합을 4번째 만에 이룬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청원군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청원군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새롭게 변모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군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지켜줬던 이런 분들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위해서 우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어르신의 복지 문제, 또 그동안의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 복지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억 이상 소득농가 1000호 양성을 위해서 예산 쪽도 많이 지원을 하고, 지금 농촌이 너무 어렵습니다. 농사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가격이 폭락이 되고, 또 가격이 좋으면 팔 게 없고, 그래서 우리 농업이 현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1억 이상 소득농가 1000호 농가 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지금 끌고 가는 CEO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청원생명대학, 벤처대학을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청원군 농업에 대한 미래를 밝게 해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에 LG화학이라든지 또 셀트리온 제약 이런 극주한 회사를 유치를 했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청원군이 이렇게 큰 갈등 없이 또 발전할 수 있던 것은 우리 16만 청원군민과 또 900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과 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주청원 통합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 군수님께서는 출마 때부터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셔서 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동안에 3번씩이나 무산되고 4번째 이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군수라는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우리 청주청원은 통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결안에 비교하면은 청주시는 노른자위, 청원군은 흰자위에 속하는데 지금까지 역사라든지 또 생활문화권, 또 경제권, 또 모든 교육권 이런 것들이 청주청원은 한 식구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모든 발전의 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자치단체가 틀림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소외가 됐고 또 불이익을 받고 또 불편함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3번씩이나 통합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지역에 원로 되시는 분들 또 기득권층 이런 분들께서 통합이 되면은 손해를 본다. 또 통합이 되면 세금만 올라갈 것이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지 못하고 청원군은 변두리만 전락할 것이다. 또 쓰레기 매립장 같은 이런 시설만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반대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 때 통합은 해야 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공약을 결정하면서 우리 진영의 참모진들이 그냥 통합을 하겠다 정도만 나타나면 되지 뭐하러 굳이 공약을 하겠느냐, 해야 되겠느냐. 통합이 안 되면은 다시 한번 군수 한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뭐하러 하려고 하는 동약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은 끊을 수가 없다. 가야 된다. 이게 청주청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은 통합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서 저는 통합을 후보자 때 약속을 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청원군하고 청주시가 통합이 되는 경우에 인지도라든가 인구 면에서 청원군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군수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굳이 통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주청원은 한 생활권이고 또 같이 가야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차피 제가 선거 때 공약했으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의회 의결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투표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참모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쉬운 방법으로 택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하실 거면. 그건 뭐냐? 12분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12분의 의원님들 의견만 모아서 찬성 쪽으로만 유도가 된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다. 주민투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그 이유는 투표율에서 문제가 될 거다. 또 찬성 반대도 어떻게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참모들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 좋은가. 어떤 생각하면은 의회 의결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결은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타겟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신 이번에 통합에 찬성하면 다음에 낙선운동 벌일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결정을 못하고 역시 나중에는 표를 의식해서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어도 직접적인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놓는다면 갈등이 없어진다. 반대하는 사람도 명분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주민투표로 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율이 문제였죠. 투표율이.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그동안에 3번씩이나 걱정했던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청주시에서 그동안에 통합에 찬성했던 분들이 해준다고 했던 그런 약속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어내기로 하고 국민협의회, 시민협의회 이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국민협의회는 한 6개월 전에 먼저 구성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낱낱이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상생발전 방안 39개 사항 75개 세부 사업이 되겠죠. 근데 그걸 갖고서 시민협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협의회에 도움을 청하고, 그것이 결정된 후에 시장 군수가 합의를 해내서 그걸 갖고 2012년 6월 27일 날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한 결과 6시 현재까지 30%가 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가슴을 조였습니다. 근데 결론은 36.75%로 남겼고 또 찬성은 79%가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이 통합을 결정한 이런 큰 것은 우리 16만 청원구민의 큰 용단과 또 결심, 또 우리 국민들의 배려, 소통, 화합, 이것이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전에 이 상생발전 방안 중에서 제일 먼저 시행할 것이 뭐냐. 그래서 국민들 마음을 한번 끌어안자.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상생발전 방안 해놓으면 뭐하냐. 당신 이군수가 통합시장 할 것도 아니고 한범덕 시장이 통합시장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통합시장 할지도 모르면 상생발전 방안이 되느냐. 당신이 한다면 지켜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건 흔 종이쪽밖에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자 한 것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렇게 요금이 싸고 1,050원 아닙니까? 1,050원에 왕복 갔다 올 수도 있고 1,050원에 청주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미원 같은 경우 5,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요금이 절약되는 것이 한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막 절약이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4번, 5번 오는 분들은 그렇게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해주셨고 또 그분들이 야 이래서 통합을 해야 돼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상생발전 방안도 반드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해서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 지난해 1월 1일 날 통합청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새로운 시장이
그걸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거기다 법적으로 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생발전 방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행정정보 전산망 시스템이라든지 또 조례 규칙 조항 합치는 거, 또 예산의 통합, 재산의 통합 이런 것만 이룬다면 우리 통합은 갈등 없는 통합, 또 우리 소통과 화합의 통합시가 좀 탄생이라고 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제 청원군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고요. 또 도에 가셨을 때도 청원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는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간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소주잔을 같이 기울이시고 또 참 큰형 같은 또 아버지 같은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남다른 그 청원군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원군에서 태어나서 청주 청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도 청주 청원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고향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창이 고향이고요. 오창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아버님 밑에서 농사 짓는 거 보면서 또 개구장인으로부터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보면은 뭐 학벌이 엄청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군수라면 그래도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박사 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군수입니다. 고졸 출신 군수입니다. 제가 196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5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9급인데 5급 의류 국가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고에 졸업하자마자 한 달 정도 놀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창 면사무소, 그때는 지금 읍사무소인데 그때 면사무소에 고향에 이제 발령을 받고 공무원의 첫 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공부하고 싶은 뭐 마음도 있어서 방통대학에 진학도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원군의 첫 공직을 시작하면서 40여 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청원군에서 37년, 도청에서 2년 8개월 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우리 청원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해봤고 또 노력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은 이미 알려진 대로 충북도 내 최고의 농업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청원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원군에서 주최하는 청원생명축제가 해마다 입장객이 늘어나고 또 판매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로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생명축제에 대한 시작은 전임 군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작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입장료 때문에 말씀도 많으셨고 또 그로 인 입장료 때문에 또 우리 청원생명에 대한 농산물도 좀 덜 팔리고 입장객도 줄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걸로 인해서 청원생명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청원생명 브랜드를 전국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농업소득과 직결되고 청원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입장료를 없애고 그냥 들어올 수는 없고 농산물 교환권을 소지한 분야한테는 들어오시도록 되어 있는데 농산물 교환권은 현지에서 다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00원짜리를 갖고 들어오시면 그걸 갖고 농산물도 살 수 있고 또 축산물 살 수 있고 또 우리 쌀밥집에서 쌀밥도 쓸 수 있고 안에서 체험 행사도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고 해서 현찰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우리 청원생명 브랜드를 많이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 또 입장료가 없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마다 더 우리 업그레이드인 이런 청원생명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난해는 관람객 수가 47만 명을 넘게 다녀가고 또 농축산물 판매액도 40억을 넘는 이런 큰 이제 청원생명 축제로 발돋움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원생명 축제는 이제 과학단지 오창 과학단지에서 이제 하지 못하고
오창과학단지 조금 지난 미래지에서 미래지 테마공원에서 하게도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잘 준비해서 이제 전국적인 그 명성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원생명 브랜드의 이미지 또 홍보 효과로 인해서 우리 청원생명 축제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우리 900여 공무원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청원군 하면은 청원 생명쌀로 이제 대표되는 청원 브랜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형 백화점과 대형 할인 매장 등에서도 그 판매를 하는 등 날로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쌀 그러면 이 경기 이천 쌀을 많이 인정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자랑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이제 유심히 이제 군수니까 청원생명쌀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데 이제 쌀을 골지 않습니까? 뭐 이천쌀도 있고 진천쌀도 있고 뭐 생명쌀도 있고 보온 황토쌀도 있고 다 있는데 청원생명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소비자분들이 고르다가 아이들이 이래요. 엄마 태진아 쌀, 태진아 쌀. 예. 그만큼 우리 태진아 국민 가수가 우리 청원생명쌀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2000년도부터 청원생명쌀은 청원생명 브랜드를 붙여주고 친환경 유기농 쌀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생명 브랜드를 육성한 것이 29개 그 품목에 41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청원생명쌀은 그동안에 많은 수상도 받았습니다. 너무미에 7번씩이나 받고 전국 소비자가 선정하는 노하우스에 7번씩이나 연속해서 인증을 받는 이런 쾌거도 이렇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또 저희들이 협약을 했는데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에 다 입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매장에 이제 전국 매장에 입점하게 되면은 우리 청원생명쌀 생산량의 40%를 홈플러스를 이용해서 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매액도 한 70억 정도의 판매액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쌀, 청원생명쌀을 가지고 학교 급식에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부시까지도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급식을 함으로써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오히려 청주시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이러한 급식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지사님께서 2010년도에 지사님 출마하실 적에 또 저도 이제 군수 출마할 적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공약이 그냥 무상급식을 지사님 하셨는데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사님은 무상급식,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 또 건강한 그 체력에 의한 건강 증진을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 친환경 유기농을 판매를 촉진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당선이 되면서 바로 9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10월 달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친환경만 17억이 더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58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7억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42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단가가. 근데 지금 끼당 500원씩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 청주시는 그냥 무상급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시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재 양성
또 아이들에게 건강 식당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이 돼도 청운군 학생들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고 청주시 학생들도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건 예산입니다.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100억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또 우리 팔아드리고 또 학부모의 부담도 드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당 제공을 위해서 이제 통합이 돼도 청주시도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청원군 자원봉사센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자원봉사자가 이제 3만 명이 넘고 그 실제 활동하는 1년에 한 번 이상 활동했던 활동률을 보니까 괴산하고 단양에 이어서 도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액티브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원군의 자원봉사 활동이 잘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민의 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은 저도 봉사활동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저 1년에 뭐 2-3번 정도 이렇게 할까요? 근데 끼와 재능을 가진 분들이 그냥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어렵고 힘든 분들의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돈만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진 재능과 끼를 갖고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됐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 또 소외된 분들에 대한 그런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저도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그 청원과 청주가 이제 하나가 되는 통합 청주시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합의 주역으로서 소회와 기대라고 할까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감회가 참 새롭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동안에 통합이 결정되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참 배려 또 통큰 결단 이런 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주민투표를 결정할 적에 우리 국민들의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과연 또 4번이라는 실패에 또 전철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큰 결단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손해보지 않는 통합 또 걱정하지 않는 통합 이루기 위해서 상생발전 방향이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도 점검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구가 청원군은 16만입니다. 청주시는 68만입니다. 84만의 대한민국에서 시군 단위에서 5번째 그런 큰 도시로 탄생이 되겠고요. 면적은 얼마냐? 면적은 서울시의 1.6배 큰 도시입니다. 또 예산은 얼마냐? 청원군이 6천억, 청주시가 1조 2천억 3천억 대인 2조 원 시대의 예산이 됩니다. 그동안에 청원군에서 100억, 200억짜리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600억, 700억, 1000억짜리 이런 사업도 저는 추진할 수 있고 국민들의 수건이 하나하나 풀릴 수 있는 그런 큰 도시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또 대전시, 세종시, 또 먼 천안시까지 오르는 300만 신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저는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우리 통합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면서 행복도시 또 경제도시로 저는 발돋움하도록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국민, 통합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통합 이루고 7월 1일 날 축제 속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청원군 스님을 모신 충청일보TV 개국 특집 프로그램 낮은 의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 스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